네, 일장 절대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연결할 전문가님은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정말 좋았는데 어떻게 요약해 주시겠어요? 네, 좋았죠. 힘찬 시장이라고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정말 힘이 좋았는데 코멘트 해석해 주세요. 네, 그야말로 정말 좋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이 양수급 주체의 순매수 합치면 9천억입니다. 거래소. 코스닥까지 합치면 1조가 넘어가죠. 얼마 만에 이렇게 많이 외국인과 기관이 사줬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많이 샀다는 점도 굉장히 좋고요. 많이 샀으니까 확실히 시장 힘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그전에는 외국인, 기관 수급이 사실 나쁜 편은 아니었죠, 최근에는. 특히 외국인의 수급은 좋은 편이었는데, 조금 달라진 점을 좀 찾아본다라면은, 이 전기전자에 쏠렸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다른 섹터로도 많이 좀 분산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오늘 좀 힘이 느껴지면서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 좀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은 수급이 들어오더라도 워낙 양이 적어가지고 이만큼 사면 뭐 내일 팔지 않을까 이런 좀 불안감이 있었는데 오늘 확실하게 좀 쐐기를 박은 그런 모습입니다. 네, 오늘장 보신 체크 포인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과 기관 대규모 매수가 가장 큰 특징이고요. 전기전자 섹터로도 순매수가 지속이 됐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게 전기전자 섹터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전기전자로 순매수가 들어오면 좋은 점이 시장이 좀 탄탄합니다. 시장이 좀 건강해졌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건강한 시장의 모습, 힘이 있는 시장의 모습이 전기전자 섹터에 매수가 들어왔을 때 좀 달려갈 때 시장에 그런 힘이 좀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와 오늘 같은 경우 좀 차이점을 본다면 어제도 외국인은 많이 샀거든요. 국내 증시. 근데 어제는 전기전자에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됐죠. 여기서 문제점을 살펴보면 지수는 올라갔습니다.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지수는 올라갔는데 상승 종목 수가 더 적었죠. 하락 종목보다. 그러니까 전기전자가 먼저 가는 거는 시장에 힘이 느껴져서 좋은데 내가 가진 게 전기전자의 1, 2, 3, 4위가 아니었다라면 나머지 종목은 사실 못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여기서 좀 더 강해지는 시장의 모습은 전기전자에 쏠렸던 이 수급이 다른 섹터로도 좀 확산이 되는 게 좀 더 좋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그런 좋은 시장의 모습들, 우호적인 시장의 모습들인데 오늘은 전기전자로도 여전히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힘이 느껴졌고요. 플러스 그 외의 섹터로도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종목들이 골고루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시장에서 펼쳐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섹터가 펼쳐졌는데 오늘 전기전자가 가장 좋았고요. 그만큼 좋았던 게 화학입니다. 이 화학 섹터에 누가 있었냐? SK 이노베이션이 있었습니다.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이 SK 이노베이션으로 굉장히 대규모의 좀 수급이 특히 기관 중심으로 해서 좀 쏠리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 10%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SOL도 긍정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 외에도 놓고 본다라면 기계라든지 유통 그리고 금융 쪽으로도 사실 많이 들어왔죠. 이런 수급들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좀 들어왔는데 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로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의 이런 우호적인 수급 분위기가 연속적으로 펼쳐지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오늘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일장이 정말 이상적인 시장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그럼 오늘 이렇게 수급이 좋게 들어왔는데 좀 수급의 연속성을 기대해봐도 되나요? 내일도 이렇게 1조 원씩 매수한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많이 드렸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밤에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분위기는 단기적으로 끝나는 좋은 분위기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 해결된 느낌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국내 시장도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조금 좋아지는 모습은 있었지만 국내 시장이 아직 그게 완연히 넘어왔다. 이 분위기가 해결된 분위기를 국내에서 완연하게 느꼈다. 이렇게까지는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좀 많이 해결된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고요. 시장이 해결됐다. 그럼 어떤 게 해결됐느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가장 크게는 환율이 좀 해결이 됐습니다. 환율이 원화가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였고 원화랑 엔화가 많이 약세인 상황에서 위안화, 유로화, 파운드화 모두 좀 약세였죠. 그러다가 반격이 나타났습니다.
영국에서 금융위기,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결이 좀 되면서 파운드화가 강세로 돌아섰고요. 중국에서는 달러에 대한 수급을 조절하면서 위안화 강세를 만들었고요. 일본에서도 엔화의 정부 개입을 통해서 엔화의 강세가 만들어졌습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화가 약세를 보여줬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금리도 일정 부분 해결이 됐죠. 11월 75bp, 12월 75bp가 90% 이상인 상황에서 11월 75bp 그리고 12월 50bp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시장이 우려했던 이 금리의 인상 지속성이 조금 멀어지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나왔죠. 이런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적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는 2,500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단기간 박스권이었던 2,300도 충분히 좀 돌파할 만큼 시장의 분위기는 많이 좀 좋아진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킹달러가 좀 해결이 되는 것도 있고 이 금리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좀 퍼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증시가 좀 힘을 내면서 박스권을 돌파하자라는 이런 힘을 좀 실어주는 그런 모습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좀 중요할 만한 일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내일장을 놓고 본다라면 22 통화정책회의와 그리고 미국 3분기 이 GDP 예비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만큼 변수가 많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회의니까 이런 부분 잘 봐야 되긴 하고요. 근데 이제 실적을 좀 더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애플과 인텔과 아마존이 있습니다. 대기업들 펼쳐져 있는데 전일 밤 빅테크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 급락하고요. 그리고 다우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환경이 우호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국내 증시 오늘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미국 시장 빅테크 기업이 하락을 했는데 빅테크 기업과 국내 시장의 영향력을 놓고 봤을 때 연결되는 종목들이 사실 많지 않아서 다행히 국내 시장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하지만 애플과 인텔, 아마존은 국내 시장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틀 연속으로 이 대형 기업들이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온다 그러면 미국 시장 분위기가 좀 꺾일 수 있고 그 꺾이는 분위기는 국내 시장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지표에 대한 발표 그리고 중요한 회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예상하는 이 외에 혹시 멘트들이 나올까 정도는 주목을 해보시고요. 그 외에는 미국 시장에서의 실적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FOMC를 앞두고 지금 블랙아웃 기간인데 실적 쪽이 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애플이나 인텔, 아마존까지 좀 오늘 밤에 발표되는 실적들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증시에서 연결되는 밸류체인들이 많다 보니까 확실하게 투자의 방향성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장 절대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네, 우선은 시장 분위기는 좀 좋아졌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안정세다라는 부분들, 투자자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적이 중요하죠. 미국 시장 글로벌 증시 환경 좋았지만 미국 나스닥 급락했던 것처럼 국내 시장도 실적 대기업 중에서 어닝 쇼크가 나온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예상했던 만큼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의 반응이 좀 덜하죠. 그런데 예상을 뛰어넘는 악재가 나온 종목들은 주가가 좀 더 빠질 수 있고요. 예상을 뛰어넘는 호재가 나오거나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실적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좀 더 민감도를 키워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실적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의 말까지 들어봤습니다. 내일장 절대 전략까지 이렇게 좀 전해드렸는데요. 벌써 목요일이 마무리가 되면서 주 후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그래도 좀 좋은 마무리로 장을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특히나 국내 시장이 사실 미증시랑 굉장히 디커플링 되는 그런 양상을 좀 기록했습니다. 이유는 계속해서 분석을 해드린 대로 수급과 바로 실적을 중심으로 한 대형주들의 플레이가 좀 나와줬기 때문인데요. 시장이 확실히 악재보다는 호재에 조금 더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드렸던 이런 기회나 드린 전략들 잘 활용하셔가지고요. 담비 같은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열린 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클로징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